자, 그리고 여기 좀 약간 흥미로운 그런 포스팅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강인이 과연 선발로 뛰어야 할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다양한 좀 재밌는 반가운 그런 답변들이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혁입니다. 자, 최근에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이강인 선수. 자, 경기 하루 전 훈련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참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다만 선발 출전은 아니었고요. 자,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산시로 밀라노 원정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후반 15분에 하무스 선수하고 같이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대체로 이날 지지부진했었던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에 아주 한 줄기 빛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1대2로 PSG가 패배했는데 그 유일한 골도 선제골이긴 했습니다만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조합인 마르키뉴스와 슈크리니아르가 이제 합작으로 만들어낸 골이었고 이날 공격진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여기 기록 보시면 30분 뛰면서 패스 성공률 96%, 또 슈팅도 하나 굉장히 결정적인 거 때렸고요. 여기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대 득점이 0.09밖에 되질 않는 상당히 쉽지 않은 슈팅 기회였습니다. 아주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그런 장면이었고 드리블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고요. 크로스 5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커버리 한 번 있었고 볼 경합 상황에서 4번 싸워서 3번 이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주요 활약상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날 비티냐를 대신해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비티냐하고 계속해서 이제 누가 선발이냐 이런 구도로 좀 주전 경쟁이 붙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슛 장면도 결국 이제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팀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요. 이날 교체 투입 들어와서 볼 간수 또 탈압박 여전히 굉장히 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능력도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탈취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날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당연히 후반 43분 88분에 있었던 상대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를 앞에 두고 정말 이렇게 몸이 큰 선수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앞에서 특유의 상체를 크게 휘저으면서 상대를 제껴내고 나서 왼발로 한 템포 빠른 그런 슈팅을 연결했던 장면. 요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여러 밀집을 해 있었던 상황이고 또 한 골차로 뒤져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극장 동점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어서 너무 아쉬웠던 하루 전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골이 취소된 것만큼이나 너무도 아쉬웠던 순간이 아닌가.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짧은 시간을 뛰더라도 이렇게 좀 확실히 눈에 띄는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반응도 상당히 좀 많이 우호적이고 더 출전 기회를 많이 얻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는 추가 시간 2분에도 박스 바깥에서 수비를 슬쩍 끌어낸 뒤에 반대로 방향 전환해주는 이런 롱패스, 전환 패스 넣어주는 모습 끝까지 팀의 승점을 안겨주기 위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대2로 파리 생제르맹이 패배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죽음의 F조 아니겠습니까? 순위표 보면 와, 진짜 여기는 진짜 죽음의 조 맞습니다.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밀란, 뉴캐슬까지 진짜 지금 모든 팀이 승리가 있고 모든 팀이 패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하고요. 지금 2경기가 남아 있는데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치열한 조입니다. 만약에 오늘 PSG가 이겼다면 AC 밀란은 승점 2점에서 탈락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고 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앞선 3경기에서 파리 원정 0대3 패배를 포함해 3경기 무득점이었어요. 한 골도 못 넣고 있었는데 2무 1패로 탈락 위기였었는데 이번에 파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그래도 2골 넣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선발 제외가 좀 아쉽긴 했지만 이날 사실 한국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경기적 관심은 돈나룸마였죠. 돈나룸마가 AC 밀란이 어릴 때부터 길러낸 정말 대박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근데 2년 전에 팀에 이적료 하나 안 남겨주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돈 밝힌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듣고 그래서 이름이 돈나룸마인데 별명이 떨러룸마예요. 달라룸마예요. 달라룸마. 철자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날 돈나룸마를 맞이하는 AC 밀란 팬들의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돈, 가짜 화폐, 돈나룸마 얼굴이 박힌 가짜 화폐를 실제로 제작을 하는 이런 정말 야유의 진심인 거죠.
찍어 와가지고 경기장에 뿌리고 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음바페 표정이 좀 의미심장한데 어쨌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던 것은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산시로 원정에서 슈크리니아르의 아주 뭐 헤딩 멋진 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C 밀란이 이날 하파엘 레앙이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하파엘 레앙 선수. 네. 챔피언스리그 6경기 만에 AC 밀란이 처음으로 골을 넣는 그런 득점이 됐고 이 골이 이제 2분 만에 동점골이 나온 덕분에 어떻게 보면 AC 밀란이 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테오의 크로스를 받은 지루의 헤더. 네, 요게 정말 지루는 진짜 골 넣을 때 그 위압감이 체격도 큽니다만 아주 압도적으로 공중전에 승리를 하면서 멋진 헤더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제 AC 밀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파리 생제르맹은 대체로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원 경쟁에서 많이 밀렸는데요. 이날 그 AC 밀란이 참 잉글랜드에서 약간 활약이 애매한 선수를 데려가서 잘 좀 써먹는데 로프터스 체크가 이날 중원에 나와가지고 거의 뭐 씹어 먹었습니다. 예, 이날 그 에메리도 좀 아쉬웠고 우가르트 선수가 워낙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요 중원 경쟁에서 밀린 것도 전체적인 점유율은 앞섰지만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뒤늦게 투입이 돼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도전을 했지만 일단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 지루 벗기고 왼발 골대샷 때렸던 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거 넣었으면 승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골이었고 팀 내에서 입지도 좀 더 확실하게 굳힐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날 뭐 콜로무아니, 음바페 뭐 다 부진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키라는 좀 파리 생제르맹 팬 중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분이 올린 글인데 이게 좋아요 1000개가 넘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1000개 넘게 받은 포스팅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콜로무아니 볼간수 좀 잘해라. 이강인 닭주전. 음바페 존재감 없었다. 슈크르니아르 불안하다. 하파엘 레앙 인생 경기 했다. 덴벨레 전반엔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응답하라 돈나루마.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번역이 제가 불어를 영어로 해가지고 다시 본 거라서 그리고 망가져버린 우가르테 이렇게 나름 이분이 경기를 보고 이제 한 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현지 언론 레키프 평점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오늘 교체 멤버들한테는 평점을 따로 안 줬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AC 밀란이 점수가 좀 많이 높죠. AC 밀란 하파엘 레앙은 8점까지 받았고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많이 좀 낮습니다. 어떤 평가와 함께 줬는지를 보니까 이제 엔리케 감독한테 4점을 줬고요. 바뀐 게 없다. 점유율만 높으면 뭐하냐 이런 내용이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지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안 바꾸고 있다. 약간 비판적인 얘기. 음바페한테 4점을 줬습니다. 첫 30분은 좋았지만 그 뒤로는 부족했다. 네, 이 현지 반응들을 보니까 오늘 음바페 왜 안 뛰었나요?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글들도 좀 많이 있던데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한 경기였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콜로무아니 3점. 임팩트를 남기고 싶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볼터치 14번의 슈팅을 한 번밖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무스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다음 비티냐입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가 교체가 됐죠. 선제골로 이어진 코너킥을 찼다. 비티냐가 찬 게 마르키뉴스 거쳐서 이제 슈크르니아르의 골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방향도 잃었고 영향력도 없었다. 후반 15분에 이강인과 교체가 되는데 이강인은 후반 44분 골대샷을 때렸다. 그리고 우가르테에게 2점을 줬습니다. 로프터스 치크를 상대로 악몽 같은 경기를 했다. 경합에서 패퇴했고 매번 느렸고 영향력이 없었고 파비앙 루이스와 교체가 됐다. 슈크르니아르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죠. 6점. 뭐 골도 넣었지만 모든 면에서 좋았다. 전반 9분 올리비 지루와의 경합에 승리하면서 골을 넣었다. 하지만 후반 5분 지루의 골이 나온 뒤에 하팔 레앙의 스피드를 상대하느라 힘든 경기를 했다. 후반 44분 바르콜라와 교체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나루마에게 6점을 줬습니다. 이토록 적대적인 장소에서 경기를 하려면 멘탈이 강해야만 한다. 워밍업을 할 때부터 야유가 쏟아졌다. 하지만 경기에 집중했고 여러 차례 선방쇼를 보여줬다. 지루의 결승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강인 선수에게는 교체 선수에게 평점이 없기 때문에 따로 평가가 없는데 잠깐 위에 그 비티니아 때 언급이 살짝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기 약간 흥미로운 그런 포스팅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강인이 과연 선발로 뛰어야 할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다양한 좀 재밌는 반가운 그런 답변들이 달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코 91이라는 분이 음바페 자리를 대신하는 건 무리지 뭐 이렇게 남겼는데 이게 사실 음바페 대신에 선발로 뛰어야 할 거라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린 거는 약간 좀 뭐 재밌자고 달린 댓글이기도 하지만 호응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주전감이다 당연히. 근데 음바페까지 넘볼 정도는 아니지만 음바페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약간 좀 비꼬면서 이강인 선수의 선발 확정 가능성 선발로 좀 더 계속 뛰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뭐 그런 글이 아닌가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그다음 11이라는 사람은 이제 뛰어야 한다. 근데 누구 자리 뛰어야 되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기량이나 선발로 계속 최근 부진한 공격진을 감안했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자리에 누구를 빼야 되느냐 뭐 이런 반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즈베인이라는 사람이 비티냐는 시즌 초에 좋았을 때만큼 플레이가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벤치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강인이 선발로 뛰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비티냐가 슈퍼서브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브라는 사람은 매 경기 선발로 내보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경기 나왔기 때문인지 하루 전에 훈련을 뛰지 않아서 몸 상태가 좀 아주 좋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뭐 거의 지금 감지가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최근의 공격력에 대한 불만이 많이 좀 팽배하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현재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강인 선수 골대샷 좀 아쉬웠습니다만 여전히 짧은 시간이나마 좀 번뜩이는 모습 보여줬다는 거 앞으로 또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주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